여러분, 민주당 정부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놀랍게도요,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무려 94% 상승했죠.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진보 정권,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대로라면 서울 집값이 또 한 번 반등할 가능성 꽤 크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역대 정권별 서울 집값 변동 추이, 똘똘한 한 채 전략, 그리고 2025년 대선과 금리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빨리 해야 될지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73%, 94%, 이명박 마이너스 13, 박근혜 정부 플러스 27, 문재인 정부 플러스 53%,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7.4. 뭔가 플로우가 있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꼭 이럴 때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집값을 잡겠다는 진보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주당 정책과 자본주의는 상당히 상이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통계로 증명된 부동산 규제 역설이라는 신문기사까지 났었잖아요. 진보 정권에서는 급등, 보수 정권에서는 안정 혹은 하락, 아주 분명한 흐름입니다. 저는 이명박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취했던 그 흐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어서 모두 다 경매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를 지나쳐가면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정말 저희 팀에서 경매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싹 다 분양권 빨리 매수하고요, 갭 투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승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라면 상승장에 올라탈 준비 하셔야겠죠? 여기서 또다시 못 사시면 우리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 문재인 때 뭐 했어? 집값 많이 올랐는데? 엄마 아빠 뭐 했어? 이재명 씨 당선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텐데 영원히 자산을 늘릴 기회를 못 가지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판단을 합니다. 흐리다, 상승, 하락. 상승은 이렇게 되고 하락은 이렇게 되고 흐리다 이거잖아요. 비관론자들은 흐리다조차도 하락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흐리다조차도 상승의 권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건물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도 지금 더 살 수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지금 저는 바로 샀을 것 같아요. 지금 동탄, 분당 빨리 샀을 것 같거든요. 더.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 해보셨죠? 물타기 아시죠? 이런 거 아십니까? 불타기가 있어요. 불타기. 상승하니까 더 사는 거. 지금은요 여러분, 아파트 불타기 할 때예요. 이런 때 지방 개수 늘리고 상급지 물건 개수를 더 늘리는데 세법만 피해서 다른 사람이 투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흐리다의 상태의 또 다른 얘기는요, 더욱 좋은 한 채. 이 전략은요, 역대 정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비과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2년 동안 이게 7억이 됐어요. 세법에서는 13억 이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과세로 하는데 특별법인 거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에는요 전부 다 세금이 매겨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비과세만 비과세입니다. 과세 안 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과세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근데 왜 비과세한 얘기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비과세는 똘똘한 한 채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은 비과세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럼 그 욕구를 정부가 절대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비과세 받을 줄 알았는데 세금 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세금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상태가 되더라도 비과세가 아직 유효할 때는 쫄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흐리다고 생각하면 상승이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은요, 세상이 부정적인 분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단타치고 도망 나오니까. 제가 과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부동산 프로라고 하는 분들이 이상한 동네 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016, 17년, 19년 이럴 때마다 항상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강남 폭락론. 2010년에서 12년까지 투자하신 옛날에 투자 선배님들은 2014, 15년에 오를 때 느꼈습니다. 아, 이번 반등이 오면 죽는다. 이 반등을 마지막으로 하락할 거야. 그래서 모두가 매도를 하고 16, 17년 다 딴 걸 갈아탔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조정 지역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유, 뭐 새끼도 있고 그냥 한 채인데 버텨야지.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2019년에 대망론이 나왔습니다. 망한다의 망자예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리세션의 공포라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하락할 거라고 막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어떻게 됐다? 2019년에 하락론이 있었는데 강남 사람들은 아유 뭐 집 있는데 그냥 그 집 있어야지. 그 뒤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또 이렇게 될 때도 다 버티다 보니 거의 또 올랐거든요. 여러분 왜 다른 부동산 강사분들은 이런 때 매수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낙천론자가 돈을 번다, 흐리다고 생각하면 상승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부동산에 전형적으로 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도강 아시죠? 2015년에 서울 상승이 했지만 도봉구가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지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역이 신분이라고. 그럼 지역으로 매수하고 지역으로 매도하는 게 맞는데 지역 차이가 금액 차이를 얼마나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드릴까요? 도봉구가 2015년에 2.7억이었습니다. 2025년에 5.1억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서초구가 2015년에 평균 단가가 9.5억이었거든요. 지금 28.9억입니다. 이거 배수 보이세요? 도봉구는 1.8배 올랐고요. 서초구는 3.2배 올랐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 지역이 돈이다 이고요. 똑같은 돈이 아니긴 하지만 중요 지역만 배수로 금액, 즉 인플레이션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2017년에 이걸 깨닫고 서초구 집을 매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 당시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분양권을 샀죠. 똑같이 내 집 마련하고 아파트 샀는데 자산 격차 벌어지는 게 좀 슬프죠. 이젠 지역에 따라서 자산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입지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좋은 데가 더 많이 오르고 좋은 데의 끄트머리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김밥이 끄트머리가 맛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지역의 끄트머리라도 파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주변 분들이 정권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할 거예요.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요? 이재명 씨도 책임이 없고 윤석열 씨도 책임이 없고 오세훈 씨는 토어제를 해제하고 3개월 동안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또다시 올까요? 마치 그런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드바바바박!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야 이제 아니야. 이제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니까 무정부 상태가 끝났어요. 좀 있으면 대출 정상화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권이 바뀌는 즉시 대출 규제가 나올까요? 나올걸요? 몇 억 이상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엄청 나올걸요? 민주당 라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매수 스타일이 바뀌어요. 민주당 정부가 되잖아요? 이 영상 마지막으로 보신 걸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민주당 정부가 어떤 정책 나온다? 어떻게 하지? 어떤 정책 나온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정책을 대응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구독해 놓으시고 민주당 정부의 다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 3주간 부동산 뉴스 볼까요? 저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삐뚤어져가지고 뉴스를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서울 매물이 감소되고 있다. 거래량 감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니네 다 관망세가 있는 거야. 거래량 감소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요? 가격이 올라서 안 파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의 깊은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부동산의 매물이 점점 많아질 때는요, 의외로 두 가지인데요. 올라도 매물이 많아지고요, 내려도 매물이 많아집니다. 웃기는 건 뭐냐면 가격이 올라서 이제 나도 안 팔려고 그랬다가 매물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래량 감소의 이유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금 서울 핵심지에 물건 가격이 다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4억 오르고 1억 떨어지면 뭐 하냐고요? 그럼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어차피 그냥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공급 부족, 그리고 전세. 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눌렀던 방법을.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장이 무너진 거라고 보일까요? 공급도 없었는데 핵심은 정책으로 부시다가 나가 떨어진 거였어요. 민주당은 결국 정책이 나올 겁니다. 정책이 나오고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무주택자분들 제가 그랬죠. 흐린 기억 속의 그대도 상승이라고 보라고. 이러한 조정장에서 반드시 무주택은 포인트를 정하셔야 돼요. 임대주택 고민하지 마십시오. 애들에게 이제 부끄러운 부모가 될 겁니다. 1주택자라면 대출, 무조건 대출을 이용해서 갈아타기 시나리오를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2주택으로 좀 더 주택수를 늘리실 때는요, 매수를 하나 했다. 그러면 이거 이후로 오를 만한 지역들을 플러스 알파로 단기 매수, 단기 매도할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2주택까지밖에 안 돼요. 어차피 3주택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움직여왔는데 빨간 당일 때는 대부분 보합세였고 파란 당일 때는 의외의 상승이 나왔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점이죠. 그리고 진보 정권 하에서는 급등 확률이 매우 높았고 똘똘한 한채 전략이 더 세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몇십 년 동안 한채 전략은 늘 유효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산을 키울 기회가 사라질걸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도 자산을 늘릴 기회를 만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뭐 하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재명 정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도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내 건 사야지, 나도 내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건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정권이 됐을 때 예상되는 부동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고 사건을 맞이하는 것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얻어맞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버는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